네, 목요일에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HL 만두인데요. 네네. 48,000원에 40%입니다. 근데 계속 아. 내리고 있어서. 오늘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네. 빠져요. 그래갖고 이거 매수 가격까지 올라올까나 해서 정리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시청자님? 예, 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긍정 나왔으니까 네. 긍정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비중도 꽤 있으셔가지고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오늘의 하락을 딛고 좀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근데 대체로 좀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네, 이제 40%. L7 만도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비중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는 그 변동성이 사실 크진 않은 회사인데 물론 이제 L7 만도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사실 그동안 뭐 에이다스나 아니면 기존의 셰시 관련 부품들은 결국에 현대차 비중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출 데이터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적 성장세는 올라갈 수 있다는 지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유럽 같은 경우가 다음 달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에이다스 의무화 이제 설치화 방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대부분 유럽차 같은 경우는 신차에 에이다스 의무 장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 항에 대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HL 만도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HL 만도의 에이다스 사업부 자체가 예전에 2021년도에 물적 분할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게 HL 클로모브라는 회사인데 물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물적 분할을 한 회사들은 IPO에 관련된 뭐 규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적어도 2, 3년간은 IPO에 대한 이슈는 없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HL 만도는 결국에는 자회사인 H 클로모브에 대한 에이다스 사업부가 7월 달부터 본격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워낙 지금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시장이 우리나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워낙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중국 고객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생각보다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있다. 물론 지금 일반 자동차 이제 판매량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할부금리 자체가 거의 이제 7%에서 거의 9%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원래 올해 1월달 전략 자체가 올해는 금리 인하가 빨리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할부금리가 이제 더 이상 피크 아웃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최근에 4월달까지 빠졌었는데 그런 흐름이 할부금리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자동차 수요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잘 나왔다는 거는 저는 하반기 때 더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HL 만도도 굳이 여기가 고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거든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좀 도움이 감사합니다.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꼭 탈출하실 수 있기를 저희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 만도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네. 매수가는 43,900원이고요. 오, 예, 비중은 50%인데 와우. 이걸 작년에 사가지고 고점까지 갔는데 욕심 때문에 네. 못 팔고 지금까지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예, 그래도 앞으로 수익권이시네요. 예, 작년 그 고점까지 지금 가지고 가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96,000원까지요, 궁금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 너무 수익 축하드리고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미 그러니까요.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럼 네. 이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작년 고점인 96,700원이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님 그냥 이대로 쭉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96,700원까지 가져가시는 거는 네. 50%의 비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61,000원 그리고 65,000원 돌파 흐름이 이제 추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였는데 일단 61,000원에 대한 돌파 부분은 오늘 나와주고 65,000원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나와주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내일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상방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매수가 이상의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96,000원까지 50%의 비중을 쭉 끌고 가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분위기는 괜찮기 때문에 한 8만 원까지는 저는 보셔도 된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0%의 비중에서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챙겨가시면서 보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주식하다 보면 예상 밖의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시장을 좀 직면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실리면서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 속에서 이 종목도 좀 비슷한 흐름을 해 나가고는 있지만 일단은 수익이 줄 때 챙기는 것도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0%의 비중이시기 때문에 10% 정도는 내일 이제 또 시작돼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챙겨주시고 점진적으로 약간은 비중을 줄여 가시면서 홀딩하실 경우에도 30% 정도의 비중을 남겨두시고 홀딩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또 고점 96,000원대를 봐가지고 더 아쉬우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더 그러니까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네. 과장님께도 좀 추가적인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중이 또 워낙 크셔가지고 여기서 조금은 수익 실현을 하고 조금 더 기다려보면 괜찮을지요? 제가 이런 거는 조금 세게 미는 편인데 네. 일단은 오늘 옷 상승에 대한 흐름은 사실 뭐 인플루언서가 좀 강하게 미는 측면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그건 시추 관련주로 시추 엮였잖아요. 관련주로서 계속 네. 세게 미고 있죠. 결국은 지금 이게 한국소유공사가 이게 매장량을 하고 난 이후에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흔히 동해 가스전 일부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가 100% 인수를 하게 될 거고 만약에 민간 이제 허가가 이제 민간 사업자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 30% 정도 그 동북가스전 2부를 인수를 받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이제 공사보다는 민간 사업자가 수익이 훨씬 더 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아가지고 그만큼 마진을 더 크게 남길 거니까요. 그렇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올해 연말에 이제 시추 탐사가 시작이 되고 결국 본격적으로 이게 향후에 매장량이 발견이 되고 향이 32년부터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사실 그 밸류를 충분히 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6개월 정도만큼은 이 불확실성이 계속 꾸준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탄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 전고점이 96,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0만 원도 충분히 벌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한국가스공사가 MSCI 그 편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 이상 올라줘야 이제 어느 정도 그 편입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었던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같이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충분히 50% 이상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추 관련주 관심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두 자릿수 때 급등이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럼 만약에 두 종목 중에 한 종목만 고른다 하면 어떤 종목 고르시겠어요? 저는 한국가스공사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단순하게 MSCI 편입 이슈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PBR이 0.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밸류업 정책까지 시장에서 묶을 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항상 이거를 예전에 초전도체 얘기를 하더라도 그때 신성 데타테크 같은 경우는 개인이 수급을 이끌어왔지만은 이게 한국가스공사를 보시게 되면은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한국 전현장의 대한민국의 테마주로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이끌어가는 테마라고 본다고 했을 때 한국공사는 충분히 만약에 7월 말까지 40% 이상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한국가스공사가 대장주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대장주인 한국가스공사가 조금 더 낫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좀 꼼꼼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 문자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 7197님입니다. 라이콤을 갖고 계시고 매수가가 2,690원 그리고 비중은 5%입니다. 네. 어제 상한가가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오늘 움직여서 수익 중입니다. 네. 입절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오늘 시청자님 네. 수익 나신 분들이 참 많이 연락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배가 아픈데요. 이재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상암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린다라고 해서 상한가 기록했는데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상승했어요. 내일 시장까지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뭐 국내에서 첫 무인 자율주행이 허가가 떨어졌고 지금 자율주행 핵심 기술력에 대한 부각을 좀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5월에는 또 부품에 대한 테스트 물량을 또 납품했다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다른 관련주들보다 라이콤이 좀 강하게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어저께 상한가에 갔고 또 오늘 흐름도 비교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목표가는 한 4,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보다도 지금 다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섹터 전반적으로 강하게 수급이 쏠려서 치고 올라가게 된다 보면 대장주로 처음 움직였던 종목들도 같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라이콤이 여기서 정말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면 밑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올라와 주겠지만 그 힘까지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장주도 같이 힘이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4,000원 구간이 좀 저항대로 작용될 수 있어서 오늘의 흐름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섹터 전반 흐름이 좋아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4,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잡고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 정도의 비중을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하시고 또 다음 종목 수익 챙기시러 가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은 줄 때 챙기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2721번님 카카오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98,000원이세요. 비중은 20%. 너무 많이 내려가는데요. 물 타서 장기 투자는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카카오가 계속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어서 네. 은근히 또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맞아요. 종목인데 카카오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좀 많이들 힘드실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비중 확대 어떨까요? 장기 투자하신다고 하시는데. 카카오의 미래 전략이나 네. 미래 비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의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크게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자회사의 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가 일본 실적이 좀 좋았었나라고 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잠깐 주가가 좀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카카오엔터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확실히 수익성이 빠르게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조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고 이게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이제 네이버의 그 AI 그 사업처럼 그리고 카카오는 아직까지는 작년부터 나오려고 하는 게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게 마땅한 수급을 이끌어 줄 만한 모멘텀이 제가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오픈 채팅방의 뭐 광고에 대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그 실적에 대한 흐름보다는 우리는 이런 인터넷 사업 자체가 향후에 그 먹을거리 자체가 굉장히 클 수 있는 측면이 저는 AI가 동반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카카오는 결국에는 모멘텀 부재 이슈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런다고 해서 자회사가 마땅하게 크게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 게임주가 최근에 좋았을 때도 카카오 게임주는 안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도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자회사들에 대한 마땅한 수익처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절대 비중 확대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그냥 손절을 해야 될까요? 저는 차라리 손절을 하고 네. 뭐 제 욕심입니다. 차라리 네. 아까 한국가스공사도 충분한 대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다고 종목을 다 바꾼다기보다는 저는 충분히 알테존도 이게 대안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현대차도 마찬가지겠고 그리고 하반기 삼성전자 등 다양하게 우리가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오히려 인터넷 쪽 자체가 실적이 부진하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동반되는 섹터가 많이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수급은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네.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려봤어요. 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정말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종목은 엔지캠 생명과학이고요. 네. 매수가는 2,145원, 10%입니다. 2,145원이요, 시청자님. 네네. 4월경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네. 그때 5월에 한번 또 급락이 나왔었네요, 시청자님. 네네. 이게 뭐 보니까 이제 4월부터 기관에서 계속 담고 있길래 네.
꾸준히 담고 있길래 이제 계속 올라가는 형태였고 해가지고 다만 매수를 했는데 네. 그다음부터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네. 목소리가 또 안 좋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기관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과연 어떤 대응 전략 세워봐야 할지 두 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중립이시네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수급은 참 좋거든요. 네, 근데 네. 일단 뭐 지금 좀 보니까 신사업을 도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바이오 에너지 신사업도 진출을 했고 또 매드푸드를 통해서 면역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한 신사업, 이제 중국 진출 이런 것들을 해서 약간 주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세가 나왔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는데 기존의 이 회사는 진해 거담제 이런 원료 의약품 판매와 다른 분야를 좀 진행을 한 건데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눈에 띌 만한 이런 성과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로 봤을 때 전통적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실적이 받쳐주면서 이 기업은 어떤 약품 이렇게 떠오르는 기업들의 흐름과 또 약간의 신사업에 대한 부분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미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분위기의 바이오 종목들이 좀 있는데 전통적인 제약바이오의 흐름들은 지금 최근에 좋지 않고 약간 저는 이제 신기술에 대한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기업은 딱 어떻게 분류를 했을 때 매력도적인 측면에서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매력도가 약간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뭐 하방의 추세, 다른 전통 제약주들 보면 요즘에 좀 추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저점은 길게 봤을 때 저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들은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의 시세는 좀 더 상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보였기 때문에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저는 121선에 대한 부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얼마 기점은 남진 않았는데 1,750원 정도의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 좀 나는 그래도 좀 더 버틸 수 있다. 여력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1,700원까지는 좀 저는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가격대를 이탈을 하면은 꽤 더욱더 장기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시고 만약에 이탈하게 됐을 경우에는 비중이라도 꼭 줄여두시는 전략이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님 조금 참고하시면서 전략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그 SK 하이닉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16만 8천 원에 50%요. 아우, 매수가를 말씀하시자마자 그러니까요. 양옆에서 또 네. 부러운 또 탄식이 나왔습니다. 우리 청장님 너무 잘 들어가셨네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고민되실까요? 이걸 계속 갖고 가야 할지 지금 매도를 할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렇죠. 또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또 증권가에서도 6년 만에 뭐 최대 실적을 전망한다 이런 레포트가 나왔는데 두 분의 선택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이시네요, 중립이시네요? 과장님. 의외예요. 네. 근데 비중도 꽤 높으시고 지금 수익 중이신데 오늘도 정말 강했거든요. 근데 왜 중립일까요? 좀 수익 실현을 할까요? 추세를 간다는 거는 의심할 바는 네네. 없는 것 네.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삼성전자가 저는 이번 달에 HBM3를 양산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같이 간다기 흐름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로 분위기가 갈 수 있다. 물론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또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왔었고 대신에 기관은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이제 그 1,500억 관련된 TC 본드 장비를 SK 하이닉스에서 받았습니다. 그걸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엔비디아 쪽의 수주가 계속 빨리 나오고 있는 거고 특히 엔비디아가 이게 3분기 때 이제 블랙엘 AI 가속기를 이제 출하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도 이 상황에서 끼어들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8단이든 12단이든 16단이든 물론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1분기 때 영업이익이 2조 8천억이었고 아마 이번 1분기가 그럼 2분기는 대략 한 4조 5천억 정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컨센보다는 충분히 나오고 있고 당연히 주가에도 당연히 녹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과연 이 외국 수급이 다 모르겠다. 그냥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같이 가자라고 하게 되면은
되면은 당연히 중립에서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애초에 4월 중순 때도 그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이 좀 달라졌던 만큼 이번에는 동조화가 이루어질까라고 좀 저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당연히 외국인 수급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싸니까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모멘텀이 더 많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지금 물론 이제 마이크론도 아마 이번에 그 블랙웰 가속기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HBM 주문량이 더 많아지긴 할 겁니다. 그 하긴 하겠지만은 결국 삼성전자 쪽에 대한 그전에 미래 전망치가 더 높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조금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삼성전자도 운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좀 애매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최근에 모건스탠리였나요? 그게 한 26만 원, 28만 원 관련된 네네. 목표가 올렸던 걸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물론 올해 연말이나 내년치 추정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 대한 방향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번에도 다른 분이 SK 하이닉스 질문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방향이 좀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조절하고 삼성전자 쪽으로 네.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과장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삼성전자는 모멘텀이 나왔고 지금 아까 기사가 살짝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갔다 와서 뭐 미래 강점을 살리자 얘기가 나왔던 만큼 파운드리, HBM, 레거시 이 모멘텀이 6월 달이나 7월 달에 한 번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의 전환이 좀 생길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이 좀 HBM3 만약에 양산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좀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참고해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좀 참고가 되셨을까요? 그럼 좀 더 갖고 가도 될까요? 예, 말씀드릴게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어차피 중장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는 내년만큼의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수는 있어요. 아까 2.8조에서 4.5조. 근데 3분기는 이게 본다고 해서 6조, 7조는 아닙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4.5조에서 거의 안정화 단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SK 하이닉스 3분기 확 좋아진데 이게 아니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안정화 단계라면은 어느 정도 반도체 측면에서도 살짝 주가가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좀 행보할 수도 있다는 측면도 우리는 그걸 간과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일단은 뭐 수익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한국석유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21,900원, 비중은요? 비중 20%요. 네. 우리 시청자님 수익을 한번 보셨었을까요? 아니면 최근에 들어가신 거예요? 조금 봤다가 수익 보셨는데 못 파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좀 뒤늦게 따라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네.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이슈 따라서 들어가신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슈 동해가스전 관련돼서 이슈를 따라서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재료적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가운데 한 번 더 약간은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서 탄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하시면 어떨까? 지금 당장 매도를 하기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을 때 빠져나오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이 기업, 그냥 기업 자체로 보시고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테마성 이슈를 보고 들어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과 제품을 위해서 계속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리사이클링에 대한 설비 투자도 하고 있고 또 옥천에 대한 공장 투자도 하고 있고 이런 투자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투자는 아무래도 지출이 좀 많이 나가고 이번에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좋지는 않았는데 이게 회수가 되려고 한다면 이런 뿌려놓은 씨앗들이 나중에 결과치로 돌아오려면 2025년은 돼야 된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의 가치를 두고 보셨다라고 한다면 좀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돼서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테마성 이슈를 보고 내가 들어갔다라고 하신다 한다면 일단 뭐 기술적 분석이 전문은 아니지만 추세적인 부분들도 무시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서 이런 지금 약간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테마성, 이슈성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더 튀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를 활용을 해서 테마를 보고 들어갔다 하시면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또 우리가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7,500원 구간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하시고 한 번의 탄력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시고요. 그것조차도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유의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17,500원 정도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조금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한국석유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4984님이신데요. 한화솔루션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48,900원, 그리고 비중이 35%입니다. 손해는 안 보고 팔 수 있을지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네. 저희가 이틀 전에 그 태양광 이슈 시간회에서 좀 다루고 나서 어제 또 강세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 음봉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 비중이 꽤 크셔가지고 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하나솔루션은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제 PVC 관련된 화학 제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화학 제품 자체가 스프레드가 이제 올라오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좀 크게 개선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중국과 관련된 이런 관세 부과나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은 북미 시장에서 하나솔루션과 퍼스트솔라의 이제 경쟁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이나 상업 쪽에 대해서 거의 20% 이상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사 수혜는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이제 중국이 뭐 인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북미 시장을 진출하긴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캐파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오히려 태양광 쪽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실제로 미국에 있는 그 폴리실리콘 관련된 회사를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그만큼 수직 계열화에 대한 구조 자체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너지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 관련 화학 제품과 오히려 태양광 모듈 사업 자체가 최근에 주가를 좀 보여주듯이 요거 탄력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48,000원 쪽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물론 조금 더 많이 상승해야 되는 흐름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향후에 수익성 자체가 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가격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수가 부근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봤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다음 문자 도와드릴게요. 3502님이신데 한국 화장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9,799원이시고요. 비중이 20%입니다. 계속 가져가면 오를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네. 최근에 조금 그래도 잘 올라오긴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 좀 뒤늦게 따라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가능하다고는 보고는 있는데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비교적 상승이 좀 약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화장품 대장주들이 좀 조정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의 분위기는 좋기 때문에 저는 보유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고 일단은 그 가격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쪽에 대한 부분도 지금 뭐 미국이 넘어선다는 얘기도 있지만 우호적인 중국 쪽 환경도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대장주격의 종목들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후발주자로 잘 못 올랐던 종목들은 또 힘이 더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들을 대비를 해서 지금 20%의 비중이라고 또 하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면 답답해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8,400원 정도는 손절선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상방이 훨씬 열려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금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좀 긍정적인 의견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유튜브 창에 남겨주신 써니님 도와드릴게요. 오픈엣지 테크를 갖고 계신데 매수가가 28,200원이고요. 비중이 5%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홀딩해도 될까요? 목표가 얼마를 보면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근데 반도체 밑단의 종목들이 참 못 가는 종목은 너무 못 가고 있어요. 이 종목은 지금 홀딩 괜찮을까요? 일단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처음 이제 CXL 관련 이슈로도 나왔었고 결국 반도체 IP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고 결국 수주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지금 CXL 같은 경우도 현재 뭐 시양산 테스트를 하고 있고 결국 이게 본격적인 양산이 나와주고 계약이 이어져야 그 라이센스 이제 로열티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수익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장이 주가가 좀 빠졌던 측면이 있었고 오히려 CXL보다는 오히려 HBM 관련주들이 훨씬 더 많이 좀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좀 보유하자. 문화가 한다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CXL이 수익성이 얼마만큼 커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수익성이 생각보다 커지냐.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대안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HBM 쪽으로 가는 게 낫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지만 HBM 종목들 위주로 조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써니님 잘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여전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번호 샵 2034 유튜브 채팅창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 받는 동안 시간 외 이슈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죠.